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혜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영 의원님은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청소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3년마다 청소년 중독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중독 청소년과 위험군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국장 장일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동의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혜욱 교육청소년 과장입니다. 금이 발의된 조례안은 김혜영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청소년 중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기적인 실태조사, 중독 위험군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사업 지원 등을 담은 내용입니다.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최근 마약이나 도박, 인터넷 등 청소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체계적인 예방과 치유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평택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 요즘 시기에 꼭 딱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마약 중독이라든가 인터넷 도박 뭐 이런 쪽에 청소년들이 많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례안인 것 같고요, 시기가.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시행계획을 이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청소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나요? 5년마다 청소년 기본계획.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연도별로 이제 실행 계획에 대한 부분도 세부 실행 계획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 했죠. 예. 지금 이제 이 조례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 관련된 조례들이 이런 그 시행계획 수립을 그거 뭐 학교 밖 청소년도 그렇고 여러 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좀 그쪽 그 기본 계획에 다 담아가지고 할 때 그 어차피 한번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할 거니까 그때 이쪽도 마찬가지고 뭐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 뭐 이런 분들 전체적으로 그 실태 조사를 하고 그 시행 계획에 같이 담는 게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또 효율적이고 각각 다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해서 거기에 다 같이 담아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또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 6조에 이제 실태 조사가 있는데 시장은 시행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행 계획을 수립하려면은 실태 조사도 반드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에 대한 시행 계획도 수립을 할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좀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좀 강제 정황으로 좀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기가 또 저기 3년마다 한다는 게 조금 실행 계획 담을 때 매년 담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시기를 이게 3년마다 하는 건 너무 좀 길지 않나 텀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요구하고 그런 부분을 좀 실태 조사는 저희 청소년 기본법 상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제 그래서 이제 3년이라는 표현을 쓴 이제 거예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조금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원 사업에 보면 4조에 1조의 4항 청소년 중독 문제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공모전. 이건 어떤 걸 생각하고 하신 거죠? 캠페인 및 공모전? 이 캠페인과 공모전을 같이 하겠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는 거죠. 그걸 공모전을 통해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4페이지 7조의 지원 사업에 보면 예, 다른 시 사례를 좀 저희가 봤을 때는 네. 그 이제 특화 사업의 일종이었는데요. 뭐 이거를 꼭 이제 뭐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상담복지센터나 전문 기관에 위탁 사업으로 주어서 그 전문 기관의 전문 요원들이 그 상황에 맞게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그중에 중에 하나다. 예, 캠페인도 할 수 있고 공모전도 공모전도 할수 해서 좀 인식 개선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활동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그런 해법을 찾고 다 같이 그런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실상 지금 중앙동 저희 청소년 지도 협의회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도 지금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제 뭐 보면은 주변에서도 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8조의 그 협력 체계 구축 여기 보면 이제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청소년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고 교육지원청, 경찰서, 보건소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청소년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꼭 우리 시에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시립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가칭, 성당고,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청소년재단 사무에 관한 공공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79호 평택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 시설에 대한 정의 및 기능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상위 법령에서 청소년 시설에 대해 정의된 동일한 용어에 대한 개별 정의를 삭제하고 청소년 기본법 등 상위법에 따라 평택시가 설치한 시설로 시설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1에서는 청소년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80호 평택시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신규 설치되는 학교 복합시설의 사용료 및 시설 관리 운영 등 조례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는 시설의 개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사용 허가, 안 제8조는 사용 제한, 안 제12조는 사용료, 안 제15조는 학교 복합시설 운영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학교 복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81호 가칭 송담고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권은 가칭 성당고 설립을 위해 평택시 소유의 학교 부지에 학교 시설물 건립을 위한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학교 부지는 가칭 송당고 설립 후 폐지 시까지 무상 임대할 예정이며 2028년 3월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82호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권은 2026년 상반기 개소 예정인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역량을 보유한 평택도시공사에 공공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83호 평택시 청소년재단 사무에 관한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권은 청소년 시설 일부의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와 서부청소년센터 준공에 따른 안중청소년 문화의집 시설 이전에 따라 청소년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위탁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청소년 시설 2개소의 의견서를 받은 후 올해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청소년 시설 3개소와 함께 통합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은 이제 2조, 6조 이거를 좀 정의에 관한 사항을 좀 새로 규정을 했고요. 그 이제 풀어놓은 거를 좀 한 것 같고, 그다음 별표 그 시설의 기능은 별표 이하 같다 해가지고 이제 별표를 해서 여기 이제 추가가 된 것들이 이제 쭉 개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계속 생길 때마다 이거 계속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이제 별표만 시설이 생길 때마다 예, 예, 별표만? 별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그 청소년 자유공간도 계속 생길 거고, 그다음에 쉼터 그것도 생길 거고 하는데, 청소년 쉼터 이런 것도 생길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별표에 넣어서 계속 명칭 및 위치를 저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기존 그 조례에 보면 21페이지 보면 이제 시설의 운영, 이것도 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자 쉼터, 청소년 쉼터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7조에 보면 시설의 이용자는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다만 청소년 쉼터의 이용은 청소년하고 가로 여자에 하나여 미성년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개정이 돼야 될 거죠, 그렇죠? 네, 요번에 조금 좀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전반적으로 조금 예, 개정이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긴 합니다. 네. 이제 근데 남자 단계는 또 하지 않았던 게 아직 이제 준비 중이라, 준비 중이라. 예, 예, 준비가 하지 다 않았던 완료가 부분이 되면 있었고, 예, 좀 정리가 되면은 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공간들도 계속 새로 생길 거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예? 이거 시설을 계속 이렇게 생길 때마다 여기다가 별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다음 이용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시설 제3조 관련 별표 1이죠. 여기에 보니까 그 옛날 그 1번서부터 여기 지금 7번, 18번까지 여기에 보면 그 수련원 그러니까 이거 옛 주소를 동 몇 번지 주소를 이거를 저기 빼고 이제 무슨 너 몇 번지 이거로 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현실에 맞게 맞게. 이제 예,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조례가 예. 이제 개정을 지금 오랫동안 안 안 해가지고 해서.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공부방도 안 들어가 있고, 예, 지금 공부방도 보니까 안 들어가 있고 자유공간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예. 있어서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시설에 대한 부분만 좀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 처음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거에서 덧붙여가지고 나열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이제 길고 예,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하다 보니 이제 다른 식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제 별표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한눈에 들어오고 해서 그래요? 이게 이중으로 이제 표기가 뭐 옛날 마냥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표기도 됐지만 무슨 노 예, 예. 뭐 몇 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혼란이 와요. 어느 때는 저희들도 익숙해지가 않아. 주소지가. 네. 그런데 이거라도 이제 정리를 해서 이게 익숙해지면 아마 좀 생활화 하는데도 편하고 주소 검색하는데도 편할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때는
청소년 수련을 진이면 동청리로 해야 되는지 뭐 진이 서로 몇 번지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혼란이 좀 왔었거든요. 네. 왔는데 이렇게 정리를 표식을 해서 해주니까 간단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학교 복합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영 의원입니다. 이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관련돼서 학교복합시설은 지금 현재 요게 만들어진 제정하게 된 이유가 청담고 관련된 것 때문에 준비해서 네, 만들어진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요즘 보면 14조 같은 경우 위탁 관리 및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이 15조 보면 학교 복합시설 운영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 이 위탁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 위탁이든 뭐 공공 위탁이든 그 관련 조례에 따라서 아마 위탁을 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15조에 있는 그 협의회 기능은 어떤 아까 여기 나와 있으면은 뭐 2항 1호 보면은 프로그램 및 사업 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이용 방법, 이용 시간 변경 등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학교 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런 이용 시간이나 이런 이용 방법 막 여러 가지 이게 좀 이 운영 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럼 위탁해서 받는 데서 만약 그런 결정권이 없다 그러면은 좀 위탁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공공 위탁으로 도시공사에다가 지금 그 관리나 운영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저희가 학교 복합화 시설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있는데 이제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른 그 이제 구성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이제 명시하게끔 되어 있긴 한데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법에서 이제 근거하는 사항은 지역 주민들과 그 학교 운영위원회 그리고 시의원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는 이제 구성을 해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되면 그거를 이제 저희 도시공사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개 보면 통상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게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다 보니까 협의회에서 그 부분들을 결정해가지고 같이 이제 가는 걸로 하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협의회 구성하게 돼 있다고요? 네. 근데 이게 상위법 관련돼서 보면은 학교 복합시설 운영 협의회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걸로 같은데 거기에 저기 강행 규정으로 돼 있나요? 정확하게? 지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는 맞고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 근거해가지고 조례상에는 운영협의회를 이제 만드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학교 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 및 그 15조에 보면 시장은 학교 복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위해 학교 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면 이게 강행으로 두는 거잖아요. 강행으로 두면은 이 구성할 수 있다. 상위법에는 운영협의회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하고 상충되지 않는 얘기죠. 상위법은 임의 규정인데 우리가 강행으로 두는 게 맞나요? 근데 이제 그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쪽에서는 협의회를 이제 구성하려고 하는데 예, 이건 뭐 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대부분이 뭐 우리 심의위원회도 뭐든 대부분 다 이제 임의 규정으로 많이 두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임의 규정을 둬서 뭐 구성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도 요 내용이 어떻게 됐든 여기에서 결정하고 위탁하는 데서는 그냥 관리만 하고 아무 관리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 이용 금액이든 시간이든 이런 게 관리하는 쪽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를 좀 나눠놓은 게 조금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 운영 협의회에 저희는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도시공사 측도 같이 이제 협의회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고 다른 있습니다. 데는 혹시 이거 관련돼서 우리 지자체는 이게 처음이라 지금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나요? 다른 지자체는 이런 학교 요 관련돼서 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뭐 타 지자체 조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는 해보신 적이 예, 있나요? 했는데요. 다 이제 대동소이하게 예, 유사합니까? 됐는데 예, 협의회 자체는 구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이제 나온 의견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른 시군들은 보면은 조례는 안 만들어도 이 협의회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요번에 검토했을 때 이제 조례는 안 만들고 협의회 이제 구성해가지고 추진을 할까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조례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조례는 만들게 됐습니다. 협의회는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회는 뭐 구성해서 어떻게 됐든 복합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비용 추계를 보니까 세출이 한 27억 해마다 이렇게 돼요. 27억 6,300. 그 2000년도에 28억 5,700.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 이제 위탁을 주게 될 건데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이게. 이게 너무 이렇게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입은 지금 수영장 입장료가 이제 달 텐데 그게 지금 잡으신 거는 한 3억 평균 3억 정도 줬는데 지금 이런 지금 그 우리 수영장을 안중 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여기 이제 송탄 2충 수영장은 송출해서. 송출해서 관리하고 있고 거기도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운영 비용을 관리 운영하는데? 서평택만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어디요? 서평택. 서평택. 예, 예. 근데 그때 확인했을 때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당초에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을 때 저희 시는 지금 다 직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직영도 검토를 했었고 이제 위탁으로 가게 되면은 도시공사나 저희는 청소년 재단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재단에다가도 이제 의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직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총액 인건비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재단에서는 검토를 이제 신중하게 해보더니 조금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이었고 이제 도시공사도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을 때 나온 결과는 가능하겠다 해서 이제 도시공사에 이제 맡게 됐습니다. 서평택 거기 수영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2억 정도 2억 정도 차이가 차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상 지금 뭐 시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수영장이 다른 시고는 직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위탁 줬어요. 다 위탁 줘. 저희 시만 직영을 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비용 추계도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학교 복합시설 개방 시간은 여기 지금 제5조에 보면 시설의 개방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시설 개방이 제일 또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운영협의회에서 이제 결정한다라고 세부적인 이제 개방 시간이나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 네, 틀은 가지고 이제 갈 거고요. 예. 이제 거기가 학교이다 보니 다른 데는 저희가 지금 월요일 날 쉬고 있거든요. 저희 직영하는 데는. 근데 월요일 날 쉬게 되면
이제 학생들은 학교를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쉬면 안 돼서 그래서 일요일 날 쉬는 걸로 해가지고 예, 이제 타 시군의 복합 시설로 들어가 있는 수영장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 틀 기준으로 해서 협의에 이제 안건 올리고 거기서 이제 결정되는 걸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층에 체육관 있잖아요. 네. 체육관 같은 경우도 시설 개방에 다른 시 조례를 보면 뭐 몇 시부터 개방 시간 이런 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냥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일단 체육시설도 어차피 일과 시간은 학생들이 사용할 거고 그 저녁 시간하고 주말 이럴 때는 그런 개방하는 그런 것들도 이거는 이만큼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거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뒤에 보면 별표 2에 1페이지죠. 체육관하고 이제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 뭐 단체 비고란에 단체란 위에는 체육관은 25명 이상이 사용시고 수영장은 20명이에요. 이게 왜 차이가 나죠? 단체 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희 이제 시설, 네. 체육관, 운동장 그거 근거해가지고 수영장 근거해서 그대로 이제 그거예요? 변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우리 예, 이 부분은 체육시설이 저희 이렇게 예, 되나요? 저희 체육시설 조례 근거한 그 기준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단체인데 체육관은 25명 이상이고 수영장은 20명 이상이면 단체고 이게 좀 단체 같은 경우 할인이 되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이렇게 돼 있다. 네, 그런 네.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잠깐 보충 질의 아까 좀 빼먹은 게 있었어요. 그 14조 위탁 관리 및 운영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도시공사하고 아까 청소년재단을 이제 검토를 의뢰해가지고 청소년재단은 좀 불가하다라고 자체 검토해서 얘기했다 그래고 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는 좀 긍정적으로 했고 이런 관련된 체육시설 관련된 거는 체육회나 이런 데 쪽에는 뭐 민간 위탁이 안 되나요? 지금 보면 타 시군은 거의 도시공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시의 이제 체육회인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체육회 쪽에서 네네. 뭐 의뢰는 해보셨나요? 네, 네. 그러시구나.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체육시설 관련된 거는 어떻게든 거기에 체육하고 관련된 분들도 많을 거고 수영장이나 뭐 이런 이 체육시설이 두 군데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공사하고 좀 맞나 그냥 관리 차원만 되지 전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 15조하고 이게 좀 문제가 나중에 발생될 수 있을 부분이 좀 조금 소지는 있을 것 같다는 좀 느낌은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송당고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그 거주지
이게 이제 제안 이후에 그 추진 배경을 보면 뭐 이제 거주지 이동이 작은 군인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평택 지역 고등학교 과밀 문제 해소 및 지역 간 교육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평택 교육지원청과 군인 자녀 연계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그 송담 지구의 가칭 송담 지금 고를 이제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과밀 문제 해소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역민들은 무엇을 걱정을 하냐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들이 지금 이렇게 그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 뭐 직전에 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또 이제 이런 학교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런 걱정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적은데 자꾸만 이제 학교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군인 전국에 있는 군인 가족을 전제로 한 그 학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평택 시민이 40% 가능한 저기 인원이 이제 입학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맺을 때는 30%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40%잖아요. 근데 이게 40% 이게 법제화해서 이게 유지가 될 건지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밀 문제 해소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은 조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해명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이 저번에 저희 이제 한번 설명하러 갔을 때 그 말씀 이제 네, 우려의 그렇죠. 목소리를 말씀을 해주셨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예. 이제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네. 교육지원청에서의 이제 의견은 저희 이제 평택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 이제 그쪽에서도 지금 보면은 통계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의 의견은 지금 28년도까지 저희 공동주택이 한 4만 9천 세대가 지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26년도부터는 계속 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의견인 거고 지금 24년, 25년까지 학급당 33명에서 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6년도부터 학교가 이제 설립이 안 되면은 계속 학생 수는 35명 학급당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라 이제 앞으로 이제 추이를 봤을 때는 학교가 생겨야 된다. 저희 지금 서부만 봤을 때는 화양지구에 화양 2지구 그 고등학교가 지금 24년도에 이제 투심을 받고 26년도인가 지금 개교 예정에 있거든요. 이제 거기뿐만이 아니고 더 필요하다는 이제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송담고는 이제 필요한 학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제 명쾌한 답이 나오는데 한간에서는 여기 네네. 이 북부 지역 같은 인구가 소멸되니까 학교가 지금 어디야 송탄고등학교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폐쇄를 하고 저쪽 고덕 신도시에 그쪽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네.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평택시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젊은 도시로 조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출산율이 뭐 0.7 뭐 이 정도면 우리 올해 같은 경우는 뭐 1.1 뭐 1%가 우리는 넘었다. 이제 넘어서 우리는 젊은 도시로서 인구가 자꾸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제 늘어나는 추세다. 이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확하게 우리 이제 군인 자녀 가족 60% 그리고 우리 평택 지역 학생 40%만 400명 정도가 그쪽으로 입학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명쾌한 지역민들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추진 계획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그 학교용지 매매 계약 체결이 도시개발과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개발과는 채비지에 이제 청산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는 완납을 해달라는 의견이고요. 지금 그 서재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이제 그 관련
조례 학교용지도, 예. 용도 변경. 송담 용도 지구. 변경이에요. 예.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 뭐 저기 서재지구에도 학교용지가 있는데 그 용도 변경에서 평생 학습센터가 이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학교인데 지금 매매 계약 체결을 도시개발과고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이해도를 말씀해 달라고요. 네. 도시 개발과와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예.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송담지구인데 죄송합니다. 예. 도시 개발과하고 이제 매매 계약은 이제 해야 되는 이게 상황입니다. 차후에 그러면 용도 변경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차후에.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10월 달 정도에 도시개발과하고 계약 체결할 건가요? 지금 연말 안에 지금 여기에 지금 계획에는 뭐 2025년 10월이라고 했는데 연말 안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금 추경에 지금 계약금을 예, 편성해놨거든요. 편성해놨죠.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토지 매수금이 뭐 159억 정도가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무상임대로 이렇게 네. 저기 가는 거잖아요. 네. 가는데 이게 차질 없이 과연 진행이 될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게 그 지역민들이나 외부의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군인 가족들에 대한 그 어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계획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예, 했었는데 그랬죠. 예. 지금은 분위기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꼭 28년도 3월에 개교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종종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교육지원청이랑 같이 협의 잘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도 얘기했는데 평택 시민 자녀 40%한 400명 정도가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해요. 이것도 뭐 우리 그 소통 홍보관을 통하든 평택시 이를 통해서 이 홍보도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지금 조 동의안인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9조에 보면 이제 연구시설물의 축조 금지라는 이 구조 1항의 11조에 보면 이 지금 다음 각 호에 어느 해당하는 경우로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5조 2항 1호에 따른 공유재산 또는 같은 이 공共재산의 연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경기도 평택 교육지원청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이 교육감이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것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경기도 교육감이 해야 되는 건지. 예, 지자체 장관이라 하면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청장하고 저희 이제 시장님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제 요거 관련해서도 저희도 법률적으로 자문을 사전에 이제 받은 결과 이제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청장으로 이제 했던 이유는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이제 고등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 관련 그 사무는 해당 지역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그 명시가 있어서 그래요? 이제 교육지원청장이랑 이제 교육장이랑 이제 가능하다 하는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합의할 때 교육지원청장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제 저희 전문위원님이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청이랑 이제 이 부분은 협의를 했었고 법률자문으로도 그냥 구두로만 지금 했었던 사항이라 이제 우선은 저희 그 도교육청에 이제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제 도교육청에서도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거는 교육지원청하고 하면 된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우려했던 저희 정은희 의원님 말씀도 이 건이었거든요. 이제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명의를 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는 의견은 이제 덧붙여서 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없으나. 문제는 없다. 예. 예. 하여간 검토 면밀히 하셔가지고 이게 문제가 없는지 법률 뭐 예, 예. 검토 받으셨다고요?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좀 빼놓은 게 있어서요. 그 2페이지에 보면 그 주요 내용에 살펴보면 평택시 교육지원청의 학교용지 폐교시까지 무상임대를 하는데 5년마다 갱신을 신청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5년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인 거고 네. 만약에 연장을 하려면은 그 관련 법상에 이제 1개월 전에 1개월 전에 네, 1개월 전에 5년 되는 시점에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예, 한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시설물 설치 및 관리, 학교시설 개방, 평택시에 반환하는 경우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게 이런 만약에 반환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성을 얘기해서 한 건데 이거에 대한 또 우려도 걱정이 됩니다. 되게 통상 협약 보면은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법률자만 받았거든요. 예. 예, 문구에 대한 거는 문제는 없었고 통상 이거는 집어넣는 사항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만 서로의 이제 합의가 있으면은 이제 그 부분은 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영구적으로 그 축조부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반환할 경우를 이제 또 여기다 예시를 하니까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송당고 연구시설물 축조 동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청소년재단 사무에 관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강 평택시 청소년재단 사무에 관한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공사에서